소방관계 법규를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문서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문서도 공부하게 되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문서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뭐 고시한다 이런 고시라는 용어 그리고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뭐 이런 용어들을 공부를 하실 건데요. 뭐 수업 중에 추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소방 관련 법규들은 크게 소방기본법,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법, 그리고 지금 명칭이 좀 변경되는데 앞에 화재 예방이 좀 붙어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한 법률, 그 다음에 이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법까지를 우리가 소방 4분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네 가지 법이 소방설비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문제에서 보통 소방기본법 문항이 한 5문항 내지 6문항 정도, 그리고 설치주법도 5문항, 6문항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 기본법하고 설치주법이 6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공사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문제가 한 4문항 정도씩 예상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20문항이 이제 기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까지를 소방 5분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방 5분법까지가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시험 과목에서 25문항에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관리사 시험에서는 기본법, 공사법, 설치유지법, 위험물법, 다중법에서 골고루 보통 한 5문항씩 해서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소방관계 법규는 실제 기사시험에서는 4가지 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 관리사 공부에서는 5가지 법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시험 범위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가 7분부터 나열한 건 뭐냐면 소방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법들 중에 추가로 또 보는 법들이 좀 많습니다. 그 법에 들어가는 것들이 초구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 법률도 있고,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요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소방에서 관여하는 법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건 법문서 중에서 이제 고시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로 요게 이제 여러분 전문 과목 기계구조원리하고 전기구조원리, 구조원리에서 공부하시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집입니다. 설치 기준 문서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법규 수업 때에는 당연히 이제 기사 시험에서는 소방 4분법까지, 뭐 관리사에서는 5분법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후에 7번부터 내용은 나중에 관리사 시험 공부를 하시고 또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실 때 2차 시험 뭐 쓰는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필기 시험 문제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 건피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치 기준들 쓰는 문제로 일단 기술사나 관리사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공부하시게 될 부분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법부터 총 5분법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일단은 기본법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잠깐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법의 구분인데요. 지금부터 사실 공부하시게 될 원문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그게 형법이든 민법이든 그리고 건축법이든 모든 법은 다 법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시행령이라는 문서가 있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게 될 게 뭐냐면 소방기본법이라는 문서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는 문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공사법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공사법 공부하셔야 되고 공사법 시행령, 공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각 법률마다 3개 문서를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기사시험에서는 총 위험물법까지 해서 12개 문서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 관리사 수업 때는 다중법까지 해서 총 15개 문서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법이라고 부르는 건 국회,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문서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죠, 법을. 그런데 이후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 시행령은 어떻게 나오냐면 법이라는 문서를 쭉 읽다 보면 중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법을 읽다 보면.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나 기준들은 이 법에서 다루지 않고 행정부에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입법부에서 뭐만 만들고요? 요 법만 만들어 놓고 뒤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든다고요? 행정부에서 만든다고요. 되겠죠, 그죠? 행정부 보고 만들어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내용은 어디에서 만든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문서에 그 내용이 있을 거다고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시행령이라는 문서를 새로 한 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행령은 누구령으로 정하는 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건축법을 보더라도 건축법을 쭉 읽다가 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뭘 찾아봐야 된다고요?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된다고요. 그 건축법 시행령에 그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령. 국회에서 만드는 건 법이고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문서를 또 봅니다. 시행령이라는 문서를 또 보다 보면 더욱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양식, 서식, 기간, 절차, 금액. 그래서 뭔가 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은 다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문서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보든 시행령을 보든 쭉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어느 문서에서 다루고 있고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고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부르는 건 어디에 있을 거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되겠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소방이 방재청 시절에는 송방재청 그때는 이제 안전행정부 산하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요 시행규칙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안전처로 바뀌고 국민안전처가 총리산하 소속이 되면서 저희 소방 관련 시행규칙들이 다 총리령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 다 어디 있다고요? 시행규칙이라는 문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행규칙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이에요. 서식 1, 서식 2, 서식 3 이런 것들이 딱 붙어 있는 문서가 시행규칙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소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뭔가 양식지를 뽑아가지고 서류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뭘 찾아보면 된다고요? 그 법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식들은 그런 개념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있는 시도조례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 시험 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문서를 공부하시게 될 건데 모든 법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그리고 시도조례든 고시든 모든 법문서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조, 항, 호,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전을 보면 소방기본법 제1조라고 제일 처음 나와요. 그럼 제1조가 뭐냐? 무조건 목적입니다. 헌법도 뭐가 나오고요? 제1조가 목적이 나와요.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 하게 되면 그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모든 법문서들이 정리가 쫙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1이라고 하는 건 뒤에 글자가 항이란 글자가 없어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된다? 1항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 다음은 항입니다. 항. 자, 그 다음 이 동그라미 1 내용 밑에 숫자 1, 숫자 2, 숫자 3으로 분류를 쭉 하게 돼요. 요걸 우리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호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1 밑에 1이 있으면 1항, 1호가 됩니다. 되겠죠, 그죠? 읽으시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이 1호 내에 또 못해 보시면 더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갈 때는 가나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가목, 나목, 다목이라고 읽는다고요. 되겠죠, 그죠? 네, 그 내용도 한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문서도 조항호목, 시행령도 조항호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을 쭉 읽다 보면 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네. 법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행령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거다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